네, 자, 소주성은 영원하리. 여러분 소주성 아시죠? 네. 소득, 주도, 성장. 소주성 하니까 무슨 소주를 이야기하신 분도 아닌데. 지금 소주 먹고 성내는 거밖에 이력되는 거 아니에요? 소주 이름은 아니고요. 소득, 주도, 성장을 네. 들으면서 소주 마시게는 분들 많이 있습니다. 정말 열받아서요. 자, 소주성은 영원하리. 저희가 퀘스천 마크를 찍었습니다. 네. 영원할까? 영원할 수가 없지요. 왜? 자, 모든 경제학자들이, 뭐 일반적인 경제학자들이 이제 소주성, 소득주도 성장은 실패로 끝났다. 판명이 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 하겠다라고 누구냐? 새로 임명된 경제부총리, 그 다음에 정책기획수석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참 많은 전 정권에서, 그러니까 문재인 정권, 그러니까 노무현 정권에서 같은 성격의 정권에서 일했던 많은 경제학자들마저 이야기합니다. 이제는 경제정책 유턴해야 된다. 정말 교과서도 해야 된다고 하는데 죽어도 소득주도 성장 벌지 않겠다. 이겁니다. 결국은 누구예요? 국민만 찾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국민만 그렇습니다. 찾겠다. 예. 솔직히 얘기해서 소득주도 성장 이미 끝난 겁니다. 아니 1년 반이나 이렇게 해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문재인 대통령 찍은 분들이 그냥 절레절레 거기다가 문재인 대통령이 제이노믹스를 해준 분도 정말 우리 경제가 뿌리가 뽑힌다고 하는데 무슨 소득주도 성장입니까? 근데 이번에 뭐 이제는 뭐 원탑 홍 부총리 체제로 가겠다 이러는 왕 실장님 김수현 실장이 뭐라고 했느냐? 소득주도 성장은 패키지다. 공정경제. 다 패키지로 간다. 요즘 누가 여행 패키지로 떠납니까? 여행도 자유여행이 대세입니다. 정말 우리 시장, 자유시장 경제가 온 나라의 대세고 자유시장 경제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잘 살고 있었는데 이제 시장판을 이렇게 뿌리 뽑아서 흔들면은 아까 진유님이 얘기한 대로 혈압 주도 성장, 세금 주도 이거는 폭망입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제가 볼 때는 이 두 사람 정말 솔직해져야 됩니다. 그런데 기자회견 하는 거 보니까 우리 경제에 위기 없다. 뭐 위기론 근거 없다. 소득 주도 성장으로 영원하게 가겠다. 어디 갔다 왔습니까? 그리고 경제 지표도 읽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 김수현 실장이라는 분 원래 경제하고는 등 돌린 분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부동산으로 알아요, 모르죠. 그런데 이 홍 부총리라는 분도 지금 소기의 경일기로 오로지 문재인 대통령을 위한 기자회견 언급만 하는 것 같습니다. 위기 아니라고. 어떻게 이렇게 이분이 이럴 수가 있습니까? 제발 국민 좀 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홍 부총리는 네. 뭐 전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만은 뭐 이제 언론 보도에 따르면은 전형적인 관료다. 정말 시키면 정말 성실한, 잘한다. 아주 매우 성실한 사람이다. 그런데 이제 이런 이야기를 했지요. 원탑이다. 홍 부총리, 경제부총리를 중심으로 원탑이다. 김수현 시민사회 수석에서 이번 이제 네. 정책실장은 네. 뭐 원탑이 아니라 그 아래에 있겠다라고 했는데 이제 큰 틀에서 이렇게 또 청와대에서 이야기했어요. 설계자이고 김수현 정책실장 설계자이고 그리고 그 밑에 원탑이다. 이런 뉘앙스를 받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김수현이 설계한 대로 집행을 원탑이다. 이게 무슨 원탑이 무슨 의미입니까? 그러니까 원탑이 김수현인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말은 원탑이 이제 결국은 설계는 김수현이 하고 집행은 홍 부총리 한다 이런 이야기인데 저 이제 김수현 씨 우리 플스톤님이 말씀하셨네요. 도시공학자입니다. 정책실장은요. 우리나라 정책의 75%는 4분의 3은 경제입니다. 그런데 도시공학자가 정책실장을 한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제가 어제 김수현 실장의 인터뷰 말 가운데 저한테 팍 피를 꽂힌 게 하나 있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사회정책과 경제정책의 통합적 운영을 바라신다. 참 이게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무서운 얘기죠. 사회정책과 경제정책의 통합적 운영. 자, 사회정책은 사회정책, 경제정책은 경제정책입니다. 경제정책은 경제 논리대로, 시장의 논리대로 가야 되는 겁니다. 거기에 이제 보완하는 것은 필요하죠. 보완입니다. 그런데 사회정책과 경제정책을 통합적 운영을 한다. 그런데 이 정부 사람들의 기본적인 틀은 사회정책 위주의 틀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회주의적 시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경제정책의 왜곡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는 시민사회 수석이 왜 부동산 정책을 하나? 내가 거기에 문제 있다고 봐야했거든요. 자, 시민사회 수석.
시민사회수석은 사회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부동산 문제를 사회 문제를 접근한 거예요. 아니에요. 부동산 문제는 엄격히 경제 문제입니다. 경제적 시각을 가지고 접근하고 그리고 사회정책적 차원에서 보완을 하는 것이 문제지요. 그런데 부동산 문제를 사회정책으로 접근하다 보니까 결국 실패하고 시장을 못 이기는 거예요. 시장이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시장에 지고 결국 부동산값 급등하고 서민들 박탈감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번에 사회정책과 경제정책의 통합적 운영, 결국은 사회정책으로 경제정책을 끌어가겠다라고 한다면 경제정책이 왜곡될 수밖에 없고 그 선도에 서서 김수현 실장이 틀을 짜겠다? 보십시오. 결국은 사회시장 경제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틀을 완전히 벗어나는 거예요. 결국 이제 한 달이 더 가면 사회주의 경제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참 위험한 짓을 한다. 근데 왜 문재인 대통령 왜 김수현을 그렇게 고집하는가? 왜? 결국은 김수현과 생각이 같기 때문에 라고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네. 네, 여러분 아까 로저 클로웰님께서 탈원전, 탈경제 아니냐 제가 보기에도 정말 딱 그 말이 맞습니다. 그리고 아까 KPH님께서 또 샨문께서 뭐라고 하셨냐면은 KPH님께서는 홍씨 가문에 저런 사람 없는데 왜 저렇게 해바라기냐 하고 홍 부총리를 딱 처음부터 까주셨고요. 그 다음에 샨문님께서는 이런 얘기 하셨어요. 부동산 가격이 지금 벌써 들썩들썩 하고 있다. 이거 맞습니다. 지금 문제의 부동산 폭등의 주범이었던 그 김수현 실장이 되고 나니까 부동산 카페에서 환호성을 질렀다고 합니다. 야, 이제부터 그냥 쫙 올라가겠구나 이렇게 했다는데 아까 박준현님께서 이 숙명여고 사태도 좀 이야기해달라. 예, 반드시 다음 수요일에 저희가 이걸 주제로 삼겠습니다. 그 숙명여고의 문제의 쌍둥이 아빠가 정교조 출신이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정교조에서는 이거는 개인의 일탈이다. 와, 참 얼굴 두껍습니다. 그러니까 필요할 때는 개인 일탈이고. 네. 아무리 그래도 정말 이거는 정교조가 이거는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될 일이죠. 저희가 하여튼 정교조 문제하고 숙명여고 사태 다음에 꼭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저는 이 얘기를 하고 싶어요. 무디스에서 내년에 우리의 잠재 성장률을 2.3%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다른 데에서도 다 2%, 0.2%씩 다 내리고 있습니다. 뭐 KDI, 그 다음에 한국은행 다 똑같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잠재 성장률이 실제 성장률보다 더 내려가고 이렇게 되면은 어떻게 되냐? 경기 침체가 확실하게 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상은 어떠냐? 경기 침체기라는 겁니다. 근데 이런 현상이 쭉 여러분 유지가 되면은 결국 뭐냐? 위기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경기 침체기인데 위기가 온다. 이렇게 여러분이 생각을 하셔야 될 걸로 봅니다. 그래서 각자 도생하시고 그다음에 뭐 이자 같은 거 이런 거 생각하시고 이래서 내 가게는 내가 꾸려서 내가 지켜야 된다. 이러지 않으면은 지금 상당히 심각한 상황이다. 저는 그리고 기가 막힌 게 이번에 경제팀이라고 밝힌 경제팀도 아닙니다. 투톱을 119 경제팀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는 119 왜 실려가다가 구급차도 늦게 오고 또 구급차 안에서도 제대로 조치를 못하고 이래가지고 구급차 안에서 저세상으로 가시는 불행한 분들이 있는데 우리 경제가 그 꼴이 될까 정말 걱정스럽습니다. 그러니까 참 이율배반적인 게요. 네. 119 말씀하셨는데 119는 위기 상황에서 부르는 겁니다. 스스로 119 팀이라 한다면 위기 상황의 대처팀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두 사람은 한국 경제는 아직 위기가 아니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게요. 위기는 맞습니다. 아니 김광두 현재 국가경제정책 자문위원인가요? 자문 부의장이죠. 네. 이 양반이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이 양반이 지금 문재인 대통령의 경제정책에 자문했던 분이에요. 특히 됐을 때부터 그냥 요즘 이제 쓴소리를 하고 있는데 네. 지금 위기냐 아니냐 한 이야기는 정말 한가한 소리다. 위기는 당연한 거고 이 위기 속에서 어떤 대응책을 만들어내는가가 중요한데 지금 위기는 아니다. 그런데 위기는 아니라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 답답한 분들이에요. 답답한 사람들이죠. 그래놓고 또 119 팀이다? 무슨 소리입니까 대체? 119, 왜 119를 써요? 말도 안 되는 소리고 정말 경제가 위기인데 이러면 결국 경제 붐업을 시켜야 되는 겁니다. 제가 지금 자꾸 문재인 정권을 노무현 시즌2라고 했던 사람이 바로 접니다. 그 말을 만드는 사람이 저인데 2012년 대선 때요. 그러니까 지금 시즌2도 아니게 더 나쁘게 가고 있어요. 자, 2003년도에 그 당시 노무현 대통령이 집권한 이제 2월에 집권을 시작했죠. 한 10개월 만에. 그때도 경제부총리와 이른바 정책실장이 싸움이 붙었습니다. 정책실장이라는 자리를 청와대에 처음 맡는 게 노무현 대통령 때입니다. 장관급 자리로요.
그때 김진표 경제부총리와 이정우 정치실장이 충돌했어요. 사사건건 붙었습니다. 그래서 그해 12월 달에 끄집어 내렸습니다. 투 나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인사가 노무현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 달랐어요. 일단은 관료 출신의 경제부총리 시켰습니다. 그리고 정책실장, 그 당시 관료 출신이던 박봉흠 예산실장이죠. 기획예산처 장관이었죠. 기획예산 장관을 임명했습니다. 그러니까 관료부총리의 관료 정책실장 만들어서 주류 경제로 돌아왔습니다. 주류 경제로. 그런데 이 정부는 1년 반 동안 경제 망쳐먹고 난 다음에도 주류 경제 안 돌아가 또 그대로 가겠다는 거예요. 네. 이게 문제인 겁니다. 지금 많은 사람이 유턴하다. 정말 문재인 대통령이 이런 측면에서는 노무현 대통령을 벤치마킹 해야 되는 겁니다. 왜 노무현 대통령 했는데 못하는지. 왜? 자, 문재인 대통령이요. 오늘 손학규 대표가 어저께 이야기했어요. 네. 고집 세다는 이야기 들었지만 정말 고집 세다고. 국가를 위해서는요. 본인의 고집 내려놔야 됩니다. 고집 지나치면 아집이 되고요. 아집 지나치면 나라 망쳐먹습니다. 네, 지금 우리가 현실 경제를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진짜 장바구니 물가가 지금 매우 빠른 속도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네. 이건 굉장히 심각한 겁니다. 즉 피부로 느끼는 경제 위기다. 모든 경제 위기는 여러분 이렇게 왔습니다. 그 대신에 장바구니 물가는 오르는데 내 호주머니는 들어온 게 없는 겁니다. 두 번째, 아까 로저 클러님께서 주식도 1800까지 떨어질 수 있다. 각오하라. 저는 로저 클러님 말씀에 동감입니다. 지금 주식 시장에 대해서 홍콩이라든가 또는 싱가포르 우리가 가까운 데서 그때 우리가 외환위기 겪을 때처럼 한국 주식시장 굉장히 어려울 거다. 다 이구동성으로 얘기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일단 금리입니다. 지금 금리를 올릴 수도 없고 내릴 수도 없고 한국은행에서는 막 부들부들 떨면서 이러다가는 이제 가계부채 폭탄 터진다. 그렇지만은 지금 정부에서는 빨리 올리려고 합니다. 왜? 주식시장에서 정말 검은머리 외국인부터 진짜 외국인까지 다 지금 빠져나갈 준비를 하고 그 사이에 잠깐 햇빛 드는 동안 내가 좀 튀겨가지고 먹고 튀겠다. 이런 먹튀가 지금 완연한 분위기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식 문제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시장 잘 보시고 내 돈 내가 지킨다. 나라가 뭐 주식 시장에 대해서 뭐 이렇게 지켜주고 주식 시장이라는 게 얼마나 자본주의의 그 꽃밭인데 그래도 이렇게 엉망으로 꽃밭을 막 그냥 뭐 밀어버리진 않겠지. 그렇지 않습니다. 이번 정부에서 지난번에 우리 주식시장에서 크게 한번 폭탄 터졌을 때 뭐라고 했습니까? 돈 있는 사람들이 도박하고 있는데 그걸 왜 나라에서 걱정해야 되냐고. 이 정도의 인식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119 경제팀 심폐소생은커녕 오히려 우리 경제를 더 막장으로 가게 끝없이 추락할 수 있게 할 것이다. 이게 우리 뭐 결론 아닌 결론으로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뭐 우리 국내 전문가나 뭐 무디스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한국 경제 성장률이 떨어지고 있고 네. 잠재 성장이 떨어지고 있는 최근의 사유의 그런 이유의 가장 큰 이유는 일단 시설, 설비 투자, 그다음에 네. 건설 투자가 계속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일단 네. 일자리를 창출 못하고 있는 두 부분입니다. 이제 네. 역시 기업이 설비 투자하고 건설 투자를 해야 되는데 이걸 안 하는 거예요. 왜? 미래가 불안하니까. 정책 실패를 너무 불안하게 보는 겁니다. 이 정부의 정책에 맞춰서 무슨 투자를 했다가는 망할 것 같으니까 투자를 못 하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제 지인이 시행을 하는데 이 정부 하에서는 땅을 사서 건물 못 짓겠다는 겁니다. 왜? 불안하니까. 자, 이런 상황이라면은 결국은 기업인들의 길을 살려줘야 되는데 길을 살려서 투자를 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런데 이걸 못하게 오히려 길을 죽여버린 거 아닙니까? 범죄자 집단. 돈 벌었으니까 난 부자지. 그럼 부도덕하게 돈 벌었지. 이렇게 보는 거예요. 저는 지난번에 문재인 대통령이요. 네. 공정 무슨 회의에서 대한민국은 반칙 부패 뭐 이런 서민들이 못 살게 됐다. 그 다음에 그 모든 공간 대기업으로 갔다.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더 이야기. 그래서 대기업의 국제 경쟁력도 떨어졌다. 대한민국 대기업도 국제 경쟁력이 있어요. 우리나라 정부가 그럼요. 발끝만 잡아당기지 않으면은 있습니다. 정말 이스라엘 총리가 한국에 와가지고요. 이스라엘이 지금 이 벤처기업들에 굉장히 잘 지원하는 나라입니다. 정말. 그래서 세계적인 벤처기업이 산시 일사이래요. 그런데 한국에 이제 전문가 물어봤어요. 이스라엘이 그렇게 벤처기업을 정부가 잘 키우는데 뭡니까? 했더니 이스라엘 총리가 이러자는 거예요. 정부가 간섭만 하면 되는 겁니다. 이러자는 거예요. 이 정부는 간섭을 안 하는 걸 떠나서 발 잡아 끌고 죽이고 니네들 그동안 나쁜 짓 했지 하니까 기업인들 전부 납작 엎드려서 투자를 안 하는 겁니다.
경제 악화의 중요한 원인이 여기에 있는 겁니다. 제발 기업들 기 살려주고 시장 위주의 경제정책 써보십시오. 그러면요 설비투자 합니다. 그런데 이런 사회주의 성향의 경제정책 하니까는 이 나라 기업인들을 납작 엎드렸고 모든 분위기 침체되니까 경제가 악화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물론 외부적 요인이 있습니다. 저 그거 부인하지 않습니다. 있습니다. 그걸 부인하면 제가 무지한 사람이 되니까 있습니다. 그러나 외부적 요인을 극복하기 위해서라도 내부에서 힘을 북돋으셔야 하는데 이것마저 누르니까 이 나라의 꼴이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크리스찬 베일님이 말씀하신 대로 문정부의 그 이렇게 추락하는 지지율 이게 절대로 자유한국당으로는 가지 않는다. 이 원인이 뭔지 자, 이것도 다음 저희가 주제가 다음에 있습니다. 주제로 하겠습니다만 바로 이건 뭐냐면은 즉 자유한국당도 아니다라는 겁니다. 지금으로서는. 그리고 자유한국당의 희생과 어떻게 보면은 헌신이 부족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지금 볼 때 저는 이 주제 이제 넘치고 다음 주제가 있습니다. 조금 네네. 저도 좀 얘기 좀 하면 안 네, 될까요? 하세요. 네. 저는 늘 가만히 있는데. 네, 하십시오. 네. 자, 여기에서 우리가 결론을 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119 그 구급팀이 갖고 있는 경제 인식도 문제입니다만은 저는 문재인 정부가 어떻게 나라 살림을 이렇게 함부로 이렇게 정말 본때 없이 하느냐를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자, 내년도에 우리 어떻게 집을 그러면은 뭐 줄여야 되냐? 아니면은 우리가 월세로 전환을 해야 되냐? 반전세로 전환을 해야 되냐? 이러면 엄마하고 아빠하고 열심히 그걸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엄마는 알바를 하고 아빠는 어떻게 보면 투잡을 뛰든지 이렇게 해서라도 우리가 이 위기를 견뎌내자. 근데 지금 문정부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은 투톱이 서로 각각 싸움을 하고 있으니까 그 책임자인 문재인 대통령은 아무 말도 없이 투톱을 즉 내년 살림살이 예산하는데 날려버린 겁니다. 그러면은 엄마가 또는 아빠가 돈 벌어오는 사람이 엄마일 수도 있고 돈 벌어오는 사람이 아빠일 수도 있는 세상인데요. 회사 그만뒀는데 더 이상 나는 아빠 노릇 못하겠다고 해갖고 가출해 버렸는데 이 새로운 양아빠하고 이야기할 수도 없고 또 가출해 버린 아빠는 왜 나하고 얘기해요? 그리고 그 경제 정책에 있어서 이 정치적 결정이 잘못됐는데 이렇게 핵폭탄을 터뜨리고 간 김 전 부총리하고 얘기할 수도 없고 국민들의 살림살이를 뭘로 받기에 이런 정책 결정을 하느냐 이겁니다. 결론은 이겁니다. 우리 경제 어려움, 청와대에 있는 문재인 대통령의 정치적인 경제 정책 결정이 문제다. 이게 결론입니다, 여러분. 자.